안녕하세요. OLED의 대표주자 BH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장은 몇 년마다 겪는 연례 행사로서 큰 충격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선 가슴이 좀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떨리는 가슴을 안고 BH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H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BH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용 FPCB 제품을 공급하는 중견 업체입니다. 또한 삼성의 1협력 업체이며 기술을 삼성으로부터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OLED가 잘 나가면 BH도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애플 이야기부터 하면, 요즘 애플이 최신 핸드폰을 거의 200만원 가까이 가격을 올려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너무 비싸다며 TV에서도 나오고 있죠. 물론 너무 올린 감은 있지만 애플은 이미 고가 정책을 애플의 미래 비전으로 삼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애플은 핸드폰에서 압도적인 선도 업체이고 이미 작년 아이폰 X에서 고가 정책을 펴서 매출이 크게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5일자 기사를 보면 애플 아이폰 XR 생산 확대 계획 중단, 니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소식통은 폭스콘의 경우 아이폰 XR을 위한 60개 라인을 준비했으나 애플이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최근에는 45개에 가까운 라인만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폰 XR이 뭐냐면 LCD를 쓰는 $700짜리 저가 제품이죠. 이런 저가 제품인 XR을 줄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줄이냐? XR은 OLED를 쓰는 고가 제품인 XS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이폰은 종류가 몇 가지가 안 되고 거의 단일 품종을 고집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제품은 영업이익률에 도움이 안 되고 고급화 이미지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봐도 XS OLED 고급화 제품이 잘 팔리는데 굳이 LCD를 쓰는 $750짜리 저가품으로 고급 이미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산량을 줄이는 거고, 어차피 고급 사용자들은 200만원짜리라도 살 것입니다. 혹자는 비싼 게 왜 잘 팔릴 거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 3D 그래픽 카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선도업체 엔디비아는 시장을 거의 독점한 이후부터는 신형 제품의 가격을 계속 올리는 정책을 펴옵니다. 예전 AMD와 경쟁 체제일 때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비싸야 2~30만원 정도였는데, AMD와 경쟁이 깨진 상태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GTX 980부터 시작해 GTX 1070, 1080 시리즈부터는 50만원, 100만원 선이 깨지더니 요즘은 GTX 2080 Ti가 300만원 가까이 합니다. 물론 비싼 부품을 쓴 것도 있지만 1등이라는 자신감에서 오는 고급화 전략이 매우 잘 먹히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게임 방송이 매우 흔해졌고, 게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싸졌는데도 고급 제품을 쓰는 게 이젠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고급 제품이 점점 잘 팔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중급형 그래픽 카드가 50만원을 넘어도 그러려니 하기 시작했죠. 최고급 그래픽 카드 가격이 워낙 비싸지니까 중급형 혹은 보급형 그래픽 카드마저도 성능을 핑계로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거부감이 훨씬 덜해진 상태입니다. 3D 그래픽 카드처럼 아이폰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며, 더 중요한 것들은 고급 핸드폰의 가격 수준이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대까지 올라감으로써 2등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는데 부담감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OLED를 쓴 고급화 핸드폰을 애플, 삼성뿐 아니라 중국 및 기타 제조사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만들고자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2등 업체의 고급 핸드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아이폰보다는 훨씬 쌀게 분명하고, 고급 핸드폰의 핵심인 OLED를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OLED의 분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여기서 핵심은 중소형 OLED는 삼성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의 BOE나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따르는 하려고 해보지만 시험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죠. 2017년 아이폰 X에 OLED를 공급하던 삼성 디스플레이도 대량 생산할 때 수율을 맞추기 힘들어
생산의 차질이 컸다고 하죠. 그 기사가 큰 이슈가 될 정도로 OLED는 수율을 맞추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OLED는 중국과 5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는 아예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혹자는 중국이 투자하면 따라잡힐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10년 전에도 반도체에서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쟁업체와 2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떠들어댔지만 따라잡혔습니까? 더 벌어졌지. 사실 첨단 기술에서 2년이면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던 50나노 시절에나 흉내내기나 됐지 최첨단 10나노 시대로 가면 따라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2년 격차인 메모리 반도체도 그랬는데 중소형 OLED는 아예 5년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고 삼성만 개발했던 기술입니다. 반도체처럼 아예 흔한 기술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이라 따라할 수조차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OLED 기술이 있긴 하지만 대형 OLED 기술이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심지어 일본은 OLED 기술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디스플레이 회사 주식 가격이 폭락했던 것도 애플이 차세대 기종엔 OLED 로 갈 것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OLED는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려고 해봤자 따라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폴더폰 경쟁이 있을 예정인데 폴더폰은 OLED가 거의 필수입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 최초 폴더폰 디스플레이 공개라고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디스플레이가 2배로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폴더폰 디스플레이를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도 OLED의 선두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고급 OLED가 들어갈 예정일 뿐 아니라 양도 2배로 커졌기 때문에 OLED의 미래는 더욱 밝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OLED의 기술이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은 점점 더 따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 OLED 제품의 높은 품질의 FPCB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BH는 차후 크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 주식 비중도 BH가 가장 높은데 앞으로도 최소 2년 이상 보유할 생각입니다. 지금의 퍼5는 너무 싼 느낌이 드네요. 끝.